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 건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다. 자, 그러면 얘가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ax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1차 부등식을 풀이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선 a가 양수라는 조건을 달게요. 자, 그러면 ax가 마이너스 b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x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다라고 해서 이항을 해가지고 x만 남겨서 부등식을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2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2차식이 이러한 식으로 주어지는 식이 2차 부등식이겠죠.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a가 0이 아니면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a가 0보다 큰 상황으로 전제를 깔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에서 얘가 0보다 큰 부분을 찾고 싶은데 지금처럼 단순하게 x의 값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이 값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1차 함수에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의 x절편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0보다 큰 부분. 그래서 ax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것을 찾고 싶으니까 y값이 0보다 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y값이 0보다 큰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에 대응하는 우린 x의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대응하는 x의 범위들을 생각하면 여기서 밑으로 다 내려주시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x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큰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만족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수치는 그럼 어디서 튀어나왔냐? ax 더하기 b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러면 결국 이 1차 부등식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찾았던 것은 ax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1차 부등식을 푸는데 ax 더하기 b는 0이라고 하는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고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1차 함수 그래프에서 y값이 0보다 큰 부분을 찾아줬고 거기에 대응하는 x의 범위들을 찾아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부등식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다 생략되고 그냥 단순하게 이항하고 양변에 같은 수로 나눠주는 그러니까 부등식의 성질로 문제가 가볍게 풀렸지만 2차 부등식은 그렇게 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2차 부등식을 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 자, 우선 첫 번째로 지금처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하고의 관계가 총 3가지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a가 0보다 크다는 전제 하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접하는 경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래로 블록인 이러한 경우 자, 이렇게 3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3가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얘는 판별식이 0이다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서 각각의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위치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여기를 그러면 하나익은 알파 여기를 하나익은 베타라고 하고 여기는 중근 알파를 갖는다. 그 다음 얘는 허근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찾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싶은 것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큰 범위를 찾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그래프 상에서 0보다 큰 부분 생각하면 이 부분이 0보다 큰 부분이고, 자, 그다음 여기서는 이 알파인 부분만 빼고 다 0보다 크고, 자, 얘는 모든 부분이 다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d가 0보다 작을 때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고, 자, 두 번째, d가 0이 되었을 때는 알파에서만 0이 딱 되는 거니까 알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실수들이 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경우에는 알파보다 작을 때, 베타보다 작을 때가 x의 값이 대응하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마찬가지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위와 같은 세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똑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본다면, 자,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경우, 자, 이때는 뭐만 생기게 되냐면 요 알파가 이제 포함될 수 있고 베타가 포함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아까 빠졌던 알파가 포함되고 얘는 전혀 변동이 없고, 자, 그래서 이 경우의 해에 대해서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서는 알파까지 이제 다 포함이 된 거니까 모든 실수가 해가 되고, 얘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은 범위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그 전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가지고 우리가 x축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를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접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붕 떠 있는 경우, 자, 이렇게 총 세 가지 경우에서,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에서 중근, 여기는 허근을 갖는다. 자, 그럼 각각의 판별식을 생각해 보면,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얘는 판별식이 0이 된다,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0보다 작은 부분을 찾고 싶으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을 체크해 보면, 2차 함수 사이에서 여기가 0보다 작은 부분이고, d가 0일 때랑 d가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작은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때의 해는 x가 알파랑 베타 사이에 존재한다면 이 부분의 y값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해를 가지고, 자, 판별식이 0인 순간에서는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으니까 이때는 해가 없다. 마찬가지 d가 0보다 작은 순간에도 x축보다 다 위에 있으니까 해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은 것. 자, 두 번째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이번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자, 이번에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요 알파가 포함되고 베타가 포함된다. 자, 그 다음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었지만 딱 0이 되는 순간은 생기죠, 이 알파에서.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답이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때는 x는 알파라는 해를 가지고
이때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봤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은데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판별식의 부호를 따져보는 것인데 그 전에 인수분해가 되거나 근을 찾을 수 있다면 바로 근을 구해서 답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또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한번 찾아서 체크를 해보시면은 그거에 대응되는 X의 값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체크했을 때 다음과 같은 답들을 다 구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여러분들 교과서 86쪽에 표로 나와 있는데 자, 이 표를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표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가 보면서 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큰 부분은 여기랑 여기가 되니까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자 d가 0인 순간에는 여기 다 성립하는구나 이 부분이 그래서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생각을 좀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해결할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할 일은 2차 방정식을 풀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자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단계에 걸쳐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요 2차 부등식 문제들이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보면서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 보시면 2x제곱 더하기 5x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할 일은 2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x의 값들을 찾아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판별식을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25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양수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니까 우리는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x 더하기 3 2x 빼기 1은 0이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x가 2분의 1일 때나 x가 마이너스 3일 때가 2차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자, y는 2x제곱 더하기 5x 빼기 3. 자, 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가고 자, 아래로 블록 이렇게 돼서 이 실근이 마이너스 3이 나오든지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찾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찾고 싶고 그러면은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생각해보면 여기랑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답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두색 부분에 대응되는 x의 값들을 쭉 생각을 해보시면은 2분의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x제곱을 이항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7이 0보다 크다라고 되고 자, 우리가 아까 제가 계속해서 설명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자, 우리가 아까 풀었을 때 a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또 여기도 제가 표현은 안 해놨지만 a가 0보다 큰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를 그렸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부등식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x제곱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다라는 범위에 문제를 풀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이제 할 일은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이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풀어줄 건데, 자, 여기에서도 판별식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9 마이너스 7이 되니까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인수분해가 x 빼기 7, x 더하기 1은 0이다 라고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 또는 x가 7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할 일은 뭐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아래로 블록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7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0보다 작은 부분을 찾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y값이 0보다 작아지는 부분 한번 체크해 본다면 이 부분이 0보다 작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7일 때는 딱 0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과 7을 제외하고 마이너스 1과 7 사이에 있는 값들이 y의 값이 0이 되게 하는 x의 범위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아, 그러면 꼭 무조건 x제곱의 개수를 양수로 안 바꾸면 문제를 못 푸냐?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이 상태로,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7이 0보다 크다라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셔도 답을 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때 마이너스 1과 7이 있고, 이때 주의할 것은 x제곱에서 음수니까 위로 블록인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7. 그래서 이번엔 0보다 큰 범위를 찾고 있으니까 0보다 큰 부분 생각하시면 이 부분이 0보다 큰 부분이 되는 거고, 둘 사이에 있으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바꿔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무심결이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식을 놓고 문제를 푸는데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를 그리면 답이 전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x제곱의 개수를 양수로 먼저 만들어주고 풀어주는 게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제가 지금 판별식을 계속 계산을 했었는데, 사실 인수분해가 되는 게 먼저 딱 눈에 보이면 굳이 판별식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바로 인수분해 되는 게 눈에 보인다면 굳이 판별식 계산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두 근을 갖는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썼던 건데 굳이 안 써도 뭐 상관없다. 그래서 바로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판별식을 안 써도 되지만, 사실 꼭 인수분해가 되어야 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고 무리수를 서로 다른 두 근으로 갖는 형태의 식이 나올 수도 있고, 그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 나갈 건데,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판별식을 통해서 얘가 허근을 갖는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지 두 실근을 갖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판별식을 써서 그 부분들을 확인시켜 준 건데, 인수분해되는 게 바로 보인다면은 굳이 안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2차 부등식을 푸는 문제고, 자, 1번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x제곱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처음에 할 일입니다. 자, 양배 마이너스 1 곱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2차 부등식을 풀어주는 거고, 자, 그때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에 2차 방정식을 풀어주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판별식을 이용해서 얘가 중근을 갖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판단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인수분해 되는 게 눈에 보인다면 바로 인수분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 빼기 3의 제곱은 0이라고 되니까, 자, x는 3을 중근으로 갖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할 일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라고 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는 x는 3에서 중근을 가졌으니까 3에서 x축에 접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0보다 작은 부분을 찾고 있죠. 근데 0보다 작은 부분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이때 우리는 해가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 첫 번째 할 일 16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은 0의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고, 얘가 4x 빼기 1의 제곱은 0이다 라고 인수분해가 되니까 x가 4분의 1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할 일은 y는 4x 빼기 1의 제곱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4분의 1에서 접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분의 1에서 접한다. 자, 그러면 자, 이때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찾고 있고, 지금 보시면 모든 값들, 자, 여기에 해당한 모든 값들이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이 모든 실수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첫 번째 할 일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는 0에 2차 방정식을 풀어줄 건데, 자, 이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판별식을 한번 써볼 겁니다. 자, 판별식을 썼더니 16 마이너스 18이 되면서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얘는 허근을 가지게 되는 거고, 허근은 x축에 표현이 안 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y는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라고 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는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이러한 형태의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찾고 있고, 2차 함수의 모든 부분들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는 모든 실수가 정답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을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그 다음에 4 이항하면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자, x제곱의 개수가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가 0보다 작다라고 해서 x제곱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할 일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얘도 인수분해가 마땅히 잘 안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계산해 봤더니 9 빼기 16이 돼서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얘도 허근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보다 위쪽에 다음과 같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나는 0보다 작은 부분을 찾고 있는데, 이 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작은 부분이 없다.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4번을 볼 건데, 그 전에 예제 4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고3 때까지, 수능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가장 많이 보게 될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범위들을 찾는 문제는 정말 자주 나오니까 예제 4번의 문제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 문제 4번도 형태가 비슷하니까 얘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에 해가 없을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kx 마이너스 3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어주고 싶은데, 일단 얘가 판별식을 계산을 해보면 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k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 나가냐면, 어떻게 하면 이 2차 부등식에 해가 없을지를 먼저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x축하고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접하는 경우, 이렇게 떠 있는 경우,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없는 것은, 자,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여기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얘는 해가 있다. 그래서 얘 안 되고, 자, 그다음 얘는 0보다 작은 부분은 없는데 딱 0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그래서 얘도 안 된다. 따라서 내가 찾는 건 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의 특징은 뭐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놓은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작은 k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k의 k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라고 되고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러한 범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 문제 4번에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결국에는 2차 부등식이죠. 문자가 k로 바뀌었을 뿐이고. 자, 그런데 앞서서 제가 문제 풀 때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방정식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고, 방정식 풀어주고 그래프 그리고,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해서 이 단계를 거치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라고 했는데, 이 연습이 잘 된다면 바로 그래프도 안 그려도 되고, 그 다음에 방정식을 굳이 풀지 않더라도 우리가 바로 답을 적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연습을 좀 많이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앞서 풀었던 거랑 똑같은 방식을 취한다면 k제곱 더하기 3k가 0이다. 자, 그러면 k의 k 더하기 3이 0이 되는 거니까 k의 값이 0이 되거나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y는 k제곱 더하기 3k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k축하고 만나는 점이 0하고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 0. 그러면 0보다 작은 부분을 지금 찾아야 되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죽을 쏘아 올렸을 때 t초 폭죽의 높이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자, 폭죽의 높이가 160m 이상이 되는 시각 t의 범위를 구하자. 자,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60t가 160보다 크거나 같은 t의 범위를 찾아주는 문제고, 자,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60t 마이너스 16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주시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3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얘가 t 빼기 4, t 빼기 8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t가 4가 되던지 t가 8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두 번째로 할 일 y는 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32를 보시면 되겠고, 자, 얘를 그래프로 그려주시면, 자, t축하고 만나는 게 이렇게 돼서 4하고 8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찾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의 범위가 4보다는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연립 2차 부등식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차 부등식을 풀어가는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이 표를 내가 그릴 수 있다, 직접 그려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2차 부등식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 과정을 밟아 나가신다면 자연스럽게 이 표가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해보시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다음에 내용들이 나오게 됐는지 한번 꼼꼼하게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